어느 늦은 여름밤, 내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나는 혼자 사는 대학생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아직 집 주변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날은 하루 종일 과제와 씨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슬슬 잠을 청하기로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낡은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고 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득 누군가 내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분명히 들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들어 시간과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계속되는 불안함에 결국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대로였다. 혹시 위층에서 나는 소리일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위층은 이미 오래전부터 빈집이라고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진정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덜컥거렸다.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다시 불을 껐고 그런 상태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잠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눈을 떴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다. 여기 있단다. 라는 얇고 쉰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방에 불을 다시 켰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그제야 나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 내 머리맡에 놓인 헌책 한 권이었다. 그 책은 내가 이사 올 때쯤 근처 헌책방에서 무심코 사들였던 고서였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장식용으로 두었던 것이다. 책을 열어보니 몇 장 인쇄된 페이지 사이에 띄워진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이는 누구든지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 순간 소름이 끼쳤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여전히 나 혼자였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책을 덮고 던져두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나는 책을 들고 당장 헌책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책방 주인에게 이 책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그 책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것으로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지. 누구든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때까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더군. 나는 더 이상 그 책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다. 책방 주인에게 책을 돌려주고 허겁지겁 가게를 나왔다. 그것으로 모든 괴이한 경험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지영은 오랜만에 찾아온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산장은 한적한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산 자체가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어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다. 지영과 친구들은 첫날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폐허가 된 오래된 집 한 채가 멀리 보였다. 기분이 좀 으스스했지만 호기심 많은 친구들 중 몇 명이 그 집을 더 가까이 보자며 앞장섰다. 집은 오래되고 낡아서 문짝이 삐걱거렸고 창문은 다 깨져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한 친구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 바람에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황급히 문을 열고 나오려 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질 않았다. 안쪽에 남겨진 친구들을 두고 밖에 있던 지영과 나머지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안에 갇힌 친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문을 두드리며 밖에 친구들과 소리쳐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 안에 있던 친구가 분명히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혼란에 빠진 친구들은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주변은 어둡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공포가 밀려왔다. 지영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집안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포착했다.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그러나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손전등을 비추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천장에 얽혀있는 그림자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영은 정신 나간 듯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놀라서 다시 문을 두드리던 친구들도 일제히 멈췄다. 집 안과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때 지영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아무 연락처도 없는 당장 떠나라 라는 문자가 떴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그 문자에 적힌 대로 서둘러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언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문을 열자 이번엔 쉽게 열렸다. 서둘러 집을 벗어난 친구들은 도로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산장을 빠져나와 한참을 뛰다 보니 그들은 다행히도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전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에 올라타자 마침내 안도할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그 집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산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로 친구들은 다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영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사라진 친구들의 핸드폰에서 자신과 똑같은 문자가 찍힌 것을 발견했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 메시지가 이미 몇 시간 앞서 도착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이후로 지영은 때때로 집안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듣게 되었고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산장에 있었던 그 밤, 그 폐허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집을 둘러싼 무언가가 그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오랜만에 산골짜기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도시의 소음과 열기를 피해 조용하고 서늘한 산속에서 한동안 머물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잡음 하나 없이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다. 내가 도착한 날은 해질녘이었다. 산 아래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점차 어두워지는 숲은 조금 으스스하기도 했다. 외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뒷마당에서 잡은 신선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외할머니께서는 내가 사는 도시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셨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쯤 외할머니는 문득 오래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다. 외할머니의 마을에는 밤의 산길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산길은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로 이어지는 외길인데 그 길을 지날 때면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길에서 마주친 어떤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정확히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주로 보름달이 가장 밝게 떠오를 때 나타난다고 했다. 다음날 나는 산길을 직접 걸어보기로 했다. 보름달도 아닌데다 환한 낮이었기 때문에 밤의 산길 전설이 무서운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다. 숲은 낮에도 울창했고 이따금씩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길은 생각보다 길었고 나는 중간중간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걸었다.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 낯선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이상한 위치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곳을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이끌리듯 오두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두막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호기심이 커진 나는 주위를 살펴보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두막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몇몇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가 그린 듯 한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그림들 중 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어릴 적 내가 꿈에서 본 풍경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찬바람이 불어와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와 난 외할머니께 오두막 이야기를 꺼냈다.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오래전 마을에 있었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오두막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오두막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셨다. 며칠 후 드디어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 되었다. 나는 문득 그 밤에 산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외할머니께서는 위험하다며 극구 말리셨지만 나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을 따라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달빛은 길을 은은하게 비춰주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소리와도 같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어디론가 도망가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길을 따라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외할머니께서는 예전 그 가족이 여전히 그 산길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쓸쓸히 웃으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저 오래된 전설이라며 잊고 지내려 하고 있지만 그날 밤 내가 경험한 일들은 여전히 내 기억 한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숲속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